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난 후에 섬뜩한 국부 유출이 된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어느 누구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년 사이에 외국인 취업자 증가율을 보면 7%로 늘어나잖아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2019년에 86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2023년에 92만 3천 명이에요. 늘어난 게 7%나 늘어났습니다. 6만 명이 늘어났어요. 2019년에는 IMF 코로나19의 위기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7% 6만 명이 늘어났을 정도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우리에게는 바로 주 52시간제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주 68시간 근무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주 52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주당 16시간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쇠고랑을 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킬 수밖에 없었고요. 지키다 보니까 문제가 서너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 발생하는 문제는 주 68시간 일하던 걸 52시간 일하니까 매출이 확 떨어지겠죠. 그러면 경영주 입장에서는 사람을 더 뽑아야 될까요? 아니면 안 뽑아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선택에 따라 다르지만요, 많은 경영자들은 더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출이 줄은 대로 가자, 이렇게 경영자들은 갔고요. 대기업들은 좀 상황이 달랐죠. 더 뽑자, 이렇게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일어난 겁니다.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비용 때문에 못해. 그러나 어떤 기업들은 아니 뽑긴 뽑아야 돼,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많이 고용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 외국인 취업자가 92만 3천 명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받아가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들이 받아가는 임금은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갔으니까 임금 자체가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그 임금들이 대부분 말입니다, 국내에 벌어서 모국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모국으로 보내면 보내는 만큼 저는 국부 유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저는 그만큼 주 52시간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 개혁을 가장 먼저 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계속 뒷북만 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왜냐고요? 여러분, 주 52시간제가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인력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서 인력난을 좀 덜어주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말입니다, 외국인들을 더 들여옵니다. 올해는요, E9이라는 게 여러분 비전문 취업 비자인데 2024년 올해 16만 5천 명이나 더 데려옵니다. 그러면 2019년 5만 6천 명에 대비해 보면 3배가 더 늘어난 숫자죠. 그러면 여러분 외화 유출은 얼마나 될까요? 3배 이상이 늘어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3배 이상이. 게다가 말입니다, 최저임금까지 올해 2.5% 올랐잖아요. 이것까지 감안을 하면 말입니다, 시장은요,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열심히 해서 벌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도 국내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지요. 여기다가 주 52시간제도 적용이 되지요. 그런 상태에서 돈을 벌어서 쭉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내용을 어느 누가 기사로 씁니까? 어느 누구도 지금은 기사를 안 써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해요. 인터넷 언론사도 그렇고요. 제도권 언론사도 그렇고요. 뭐 종편도 안 쓰고요. 공중파도 안 쓰고요. 아니 조중동도 안 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천국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만큼 열심히 벌어서
벌어온 외화가 이들의 손에 의해서 또 다시 외국으로 다 나간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네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하루빨리 말입니다. 이렇게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개편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나마 말입니다. 사법부가 주당 52시간만 맞추면 돼. 이게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인 판결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에 굳이 8시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일해도 된다는 뜻이죠. 저는 이게 사법부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지금 기업체들은 다 죽어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이거 말입니다. 여론에 기대서 여론의 어떤 재판을 받지 말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산업을 위해서 대성적인 결단,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요, 대한민국은 진짜 침몰할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렵다고 목을 놓아 이렇게 외칩니다. 계속 외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제가 저에게 특별한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이야기하면 노딱이 그냥 붙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이라고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정환진, 이게 일개 필부지만 말입니다. 이 필부만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변화가 될까요? 저는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맞는 주당 근로시간제, 그리고 대한민국에 맞는 최저임금 반드시 저는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